법인 컨설팅으로 어떻게 보험계약을 하나의 강사 윤상필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떤 지식 전달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법인 컨설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법인 컨설팅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데 정말 했는지, 또 오해되는 부분들이 법인 컨설팅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진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부분들은 법인 컨설팅 4시간 마스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4시간으로 과연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와 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어떤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사업가 시장, 법인 영업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환해 왔는지도 알아보는, 여러분들 전반적인 어떤 이해하시는 어떤 폭을 넓히는 거지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 회사와 FF 클라우드가 같이 협의해서 과제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오늘은 이해하시는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업 경영관리 전문회사 A큐브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데일리 중소기업 지원단에서 기업 경영관리 부분들의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표면처리 기자재 협동조합에서 부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FC님과 함께 동반 영업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현재 기업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관사의 그 밴드 부분들의 시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무사냐 아니면 노무사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보험 FC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16년 차를 걷고 있고요. 단지 여러분들보다 좀 빨리 한 8년 전 정도에 법인 영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회사를 아예 차려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우리 FP님들의 입장이 서서 정말 이것들이 요즘 강의도 많고 그 다음에 내용도 많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과연 이걸로 했을 때 어떤 보험 계획이라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인지, 더 나아가서는 FC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사업자 시장 또는 법인 시장입니다. 저 사업자의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개인 사업자하고 이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영관리 컨설팅이라는 게 필요한가? 왜 이분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윤 추구가 그 주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수많은 규제가 있고요. 세금 부분들도 있고 뭐 임금 부분들에 정작 본인들은 이번 달에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고 또 오늘 납품을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가야 될 방향들을 잊어먹으신다는 거죠. 아마 개인 영업을 하신 분들도 종종 느끼실 텐데 개인들도 똑같은 부분들이시거든요. 수입을 창출하자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돈이 모이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쪽 부분들만 계속 진행을 하시니까, 그냥 내가 오늘 하루하루에 대한 부분들만 진행을 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잊어먹고 가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FC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개인보다는 조금적인 또 그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자녀와 그다음에 또 뭐 집, 그리고 남편, 이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 임원, 근로자, 인원들이 좀 많겠죠. 그리고 또 어떤 법인의 절세.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인 추구가 목적이라는 거죠. 현재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들도 그다지 사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하신다면 내가 도와줄 역할들이 어떤 부분들이고 여기에 경영관리는 이런 겁니다. 뭐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유통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조업을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통업이든 제조업이든 결과적으로는 판매를 해서 수입을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인을 추구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익 환원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영업이라는 단어를 쓸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컨설팅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저희들이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가장 큰 위치는 FP란 말이죠. 컨설턴트인데 컨설턴트 역할이 아주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제품을 잘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잘 팔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종목을 나눠서 들어가면 끝도 없지만 저희들이 가장 큰 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노무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세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노무사와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님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렵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한쪽 부분들만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복합적인 유기체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한쪽 부분만 잘해서는 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사업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이 슈퍼맨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집에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을 가리킬 때 수학을 본인이 다 가르치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은 어떤 분이 좋으실까? 과학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게 좋을까? 인터넷 강의를 할까? 아니면 문제집을 풀까?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춘 전문가분들을 사실 섭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거를 아빠와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방법. 기업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치면 저희들이 관계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님들은 항상 어떤 부분들에 목말라 하냐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저분이 얼마큼 많이 똑똑하냐라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왜 저희가 영업이라고 하고 나무와 숲을 얘기하냐면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의 이익 환원이 어떻게 되고 지분 이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대표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자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2인축을 하자고 사업을 하셨는데 2인축을 못하고 있어요. 되게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수입이 제대로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앞쪽에서는 돈은 벌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집에 가지는 돈은 없고 매일매일 회사는 쪼달린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찾아보고 그중에서 만약에 대표님 요 하나의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이쪽 전문가를 한번 만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세무사도 아니고 노무사도 아닙니다. 저희는 뭐냐면 컨설턴트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사실 잊어먹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되면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부분들은 뭐냐면 관계 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개선. 어떤 누군가가 내가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저 사람한테 나는 뭘 얻어야 되냐면 가장 큰 부분들은 신뢰예요. 신뢰. 특히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믿으시면 정말 끝까지 믿으실 수 있는데 대신에 사업주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너무 많은 본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얻어가려고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의심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정말 관계 개선을 해서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뺏어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당신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훨씬 앞으로 일을 하는 부분들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나의 디테일한 부분들로 안에 들어가서 세세한 걸 설명하는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만한 책자 놓고. 자,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했는데 대표님들은 그 끊임없는 공부 안에 이만한 어려운 세법 개정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걸 알고 싶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조금 절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회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문제되는 어떤 나의 머리 아픈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요런 정도만 해 주면 사실은 뭐 법인 계약 뭐 100만 원, 200만 원 쑥쑥 할 수 있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인제 지금 아까 지금 앞에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뒷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반대적인 부분들로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저희 보험 쪽 시장에서 법인 컨설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뭐 초창기 2008년 정도에서 지금 2018년도니까 한 10년 정도인데 초기 한 3년간은 저희가 1세대 영업이라고 해서 그 CEO 플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배수. 쉽게 말해서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의 1,000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기여승수 배수를 해서 5천만 원인 5배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서 정관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컨셉이었지만 사실 대표님들한테는 법인이 익숙치 않은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는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었고요. 또 그 방법으로 인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퇴직금 배수를 많이 늘려놨으면 거기에 관련된 재원 마련도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권한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3분짜리 RP로도 법인 영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었고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들었던 초창기의 법인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1년도 말을 넘어가면서 이제 세제가 바뀌고 또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제 정관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뭔가를 또 회사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2년간은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에는 크게 주주, 임원, 또 근로자 3가지 파트가 있는데 임원하고 주주의 파트는 CEO 플랜에서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해드렸는데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손댄 부분들이 이제 제도정비 2번째 파트인 노무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임원 유족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실 보험계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2018년도 되니까 또 세월이 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 또 희석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2015년도, 16년도부터는 이제 정말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FP님께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전에는 한 2-3가지 정도만 진행을 했으면 됐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아이템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용 등급, 연구소 설립, 특허 평가, 정책 자금, 법인 전환, 뭐 여러 가지 한 20가지에 넘는 어떤 그 이슈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하나의 파트를 보이면 보통 한 2-3년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그 아이템을 갖고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한 3-4개월 단위로 아이템들이 바뀌어가니까 그걸 쫓아가는 데서 버거워지기 시작하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시장에 대한 일단 반응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2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1세대나 2세대 영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시장 끝났다. 3세대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앉아서 공부만 하는 구조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쉽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저희 연구소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실 끝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5세대 영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5세대 영업은 뭐냐면 4세대까지 여러 가지 영업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가지가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을 드리는 가지수가 20가지인데 그 20가지를 다 내가 배워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FP님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가져야 되냐면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업을 이해하는 눈, 기업의 CEO와 같은 생각을 가진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표라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애로점을 내가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 끝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과의 협업하는 시스템들을 가지시면 사실 사업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들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까 학습지를 고르는 것처럼 엄마가 아까 인강을 고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디에 이제 국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냐면 그 웨딩 플래너라는 역할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웨딩 플래너는 어떤 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웨딩 플래너는 결혼 자금만 가지고 가시면 그걸 갖고 호텔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또 결혼식장 또 웨딩 촬영하는 장소, 신혼여행지, 어떤 결혼을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스몰 웨딩, 빅 웨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니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소개들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호텔을 선택했을 때 호텔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호텔에 있는 전문가들이 맡아서 진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의 웨딩 장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신혼여행지,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장소의 웨딩 촬영 컨셉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할도 고객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부분들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은 아예 나하고는 거리가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또 2부에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고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